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OK금융그룹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OK저축은행은 대한항공 원정에서 풀세트급 패배를 당하며 2연패, 최근 5경기 1승 4패로 흐름이 좋지 않다. 차지환이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고 정광인 역시 일정 수준의 볼 처리와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웨인 디미트로프의 임팩트가 다른 팀 웨인들과 비교했을 때는 한 단계 부족하고 점수를 터뜨려야 할 순간에 힘이 빠지는 인상이 강하다. 국내 선수진 전체의 에너지 레벨도 들쭉날쭉해 잘 풀릴 때와 안 풀릴 때의 격차가 큰 편이다.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조직력 자체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홈에선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번 경기에서는 차지환 정광인 디미트로프로 이어지는 삼각축이 어느 정도만 가동돼도 최소한 공격 밸런스에서는 삼성화재보단 앞선다는 평가다. 삼성화재는 한국전력전 패배로 4연패에 빠지며 2승 8패로 최하위에 고착된 분위기다. 아이가가 경기마다 폭발적인 득점으로 버티고 있지만 사실상 원맨팀에 가까운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선수들의 리시브 수비 지원 득점이 모두 기대치를 밑돌고 있고 중요한 순간 실수가 겹치며 승부처마다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연패가 길어지면서 코트 안 에너지 레벨과 표정 관리까지 무뎌진 모습이라 실점 후 분위기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블로킹 수비에서 한번 버텨줘야 할 장면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아이가가 아무리 득점을 해도 팀 전체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 에이스의 득점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이 전혀 받쳐주지 못한다는 점이 현재 삼성화재가 가진 가장 큰 한계다. 두 팀 모두 하위권에 머물며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국내 선수진의 밸런스와 조직력 측면에서는 OK저축은행이 한 수 위다. 삼성화재는 아이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 한 세트 안에서도 될 때만 되는 롤러코스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OK저축은행은 차지환 정광인 두 축이 버텨주기만 해도 득점 분산이 가능하고 홈에서는 리시브 안정감도 조금 더 살아나는 편이다. 연패 싸움에서 중요한 건 결국 분위기와 멘탈인데 삼성화재 쪽이 더 무겁고 가라앉은 느낌이 강하다. 종합하면 화력 분산 도조직력 홈 2점까지 고려했을 때 OK저축은행이 판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페퍼저축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개막전 패배 이후 9연승을 질주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모마가 매 경기 꾸준히 고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의 최우선 옵션으로 자리 잡았고 타나차와 강소희까지 더해진 삼각편대는 리그 최정 상급이다. 김세빈이 중앙에서 속공 블로킹 모두 위력을 보여주며 센터 라인까지 경쟁력이 받쳐주고 있는 점도 큰 강점이다. 슈퍼루키 이지훈까지 더해지며 선발 교체를 가리지 않고 여러 포인트에서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스쿼드 구성이 완성됐다. 연승 흐름 속에서 세터 공격수 호흡, 서브 블로킹 연계, 수비 라인의 조직까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팀 사기와 분위기는 사실상 리그 최고 수준으로 이길 줄 아는 팀이라는 자신감이 코트 전체에 퍼져 있는 상태다. 페퍼저축은행은 한때 만년 하위권 이미지에서 벗어나 6승 3패 3위라는 뛰어난 시즌 초반 성적을 만들어냈다. 뒤늦게 합류한 조이가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며 완벽한 에이스로 자리 잡았고 직전 경기에서는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했다. 아시아 쿼터 시마무라와 국내 선수들까지 자신감을 찾으며 이전 시즌과는 전혀 다른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조이를 제외한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눈에 띄게 내려앉으며 연승 흐름이 끊긴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이에게 공이 과도하게 몰리는 구도가 굳어지면 리시브와 수비에서 버티는 힘이 떨어지고 범실이 늘어나는 위험도 함께 커진다. 그럼에도 이전과 달리 언제든 이길 수 있다는 팀 전체의 분위기와 자신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올 시즌 페퍼저축은행이 분명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도로공사가 보여주는 완성도와 연승 흐름은 다른 레벨에 가깝다. 도로공사는 올 시즌 유일한 1패를 페퍼에게 당한 만큼 이번 맞대결에는 서륙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까지 더해진다. 공격 루트 수비 조직 선수층 깊이에서 도로공사가 앞서고 페퍼는 조이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수록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집중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페퍼가 초반 강하게 나와 한 세트 정도는 잡아낼 수 있겠지만 풀타임 기준 경기 운영 능력은 도로공사 쪽이 더 단단하다. 결국 이번 승부는 최강 선두의 복수전이라는
스토리라인 속에서 도로공사가 다시 한번 위력을 입증할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성남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이번 시즌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꾸준한 득점력으로 4위를 기록하며 준피오에 진출했다. 특히 시즌 막판 홈경기에서 집중력이 살아났고 측면 전개와 세트피스에서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다. 무승부가 많았던 만큼 마무리 결정력이 아쉽긴 했지만 경기 주도권을 잡는 흐름은 분명히 존재했다.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순환 전개가 가능했고 라인을 올리며 상대를 묶어두는 경기 운영도 안정적이었다. 홈에서는 수비 밸런스도 좋아지고 실점 관리 능력이 향상되며 안정적인 경기 흐름을 만들었다. 이번 단판 승부에서도 초반부터 과감하게 공격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성남FC는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중상위권을 유지하며 특히 원정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다. 전환 속도가 빠르고 압박 회피 이후 공간을 활용한 역습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온 팀이다. 다만 시즌 후반부 결정력 부족과 실점 장면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며 승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비 조직력은 나쁘지 않지만 공격에서의 패턴이 단순하고 마무리 효율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다. 경기에 따라 흐름이 급격히 바뀌는 특성이 있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는 약간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경기 역시 수비적으로 시작하며 역습 타이밍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 이랜드는 경기 주도권을 잡는 흐름이 좋고 성남은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스타일로 확실한 색깔 차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단판 승부에서는 조직적인 안정성과 실점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랜드 쪽이 더 안정적이다. 성남은 역습에서 위협적일 수 있으나 경기 전체 흐름을 컨트롤하는 능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홈 이점과 최근 경기 템포,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하면 이랜드가 좀 더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이랜드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빠툼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항은 이번 대회에서 2승 1무 1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조 2위에 올라있다. 팀 조직력과 경기 운영은 안정적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마무리와 실점 관리에서 약간의 불안이 남아있다. 반면 홈 혹은 중립지 환경에서는 전개 속도가 빨라지고 측면 활용과 세트피스에서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는 팀이다. 최근에는 역전 추세나 후반 집중력도 살아나며 지지 않는 축구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특히 중원 압박과 이선 침투 루트 활용은 빠툼 수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 템포를 끌어올리고 선제점을 노리는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빠툼 유나이티드는 동일한 2승이지만 패배 횟수가 많아 조3이라는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다.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비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와 세트피스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은 이번 경기에서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원정 혹은 중립지 경기에서는 경기 템포가 느려지고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리며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노출된다. 경기 운영 능력과 위기 상황 정리에서는 포항보다 한 단계 아래라는 평가가 많다. 극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에서 안정감은 다소 부족한 상태다. 포항은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확실한 패턴이 존재하고 빠툼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흔들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빠툼은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 확률이 낮고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반면 포항은 위기 상황 정리 능력과 후반 집중력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경기 완성도와 운영 능력에서는 포항 쪽으로 흐름이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홈 혹은 중립지 2점을 갖춘 포항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꽁안 한우 대 베이징 고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꽁안 한우이는 1승 2무 1패로 조 2위에 올라있지만 안정권이라기보다는 매우 민감한 위치다. 후반 집중력 저하와 수비 실수로 흐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며 승점을 충분히 쌓지 못했다. 홈에서는 세트피스와 측면 전개는 강점이 있지만 공격에 치중하며 수비 전환이 느려지는 리스크가 남아있다. 온전히 경기 흐름을 잡기보다는 득점 이후 흐름 관리가 과제로 남아있는 팀이다. 그래도 홈에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는 능력과 공격 전개 속도는 상대보다 앞서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주도권 확보와 선제 득점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 고안도 동일한 1승 2무 1패지만 조 3이라는 위치 때문에 이번 경기에 대한 절실함은 오히려 더 크다. 대회 경험과 스쿼드 레벨은 높은 편이지만 원정 혹은 생존형 운영에서는 리듬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경기 후반 위기 상황에서의 정리 능력은 좋지만 초반 전개에서 템포가 느리고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편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마무리 효율이 떨어지며 득점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났다. 조직력은 안정적이지만 객관적인 화력이나 결정력에서는 상대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다. 이번 경기 역시 수비를 강화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운영이 예상된다. 양팀 모두 승점 3점이 간절하지만 경기 흐름을 주도할 팀은 상대적으로 꽁안 한우이에 가깝다. 꽁안은 홈에서 공격 템포가 살아나며 상대를 흔드는 능력이 있고 득점 루트도 보다 다양하다. 거하는 경험은 있지만 템포가 느리며 전개가 단조롭고 경기 흐름을 스스로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하다. 결국 결정력과 경기 주도권 측면에서 꽁안 한우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흐름은 홈팀 쪽에 조금 더 기울 전망이다. 6번째 경기 템파인스 로버스 대 카야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템피니스 로버스는 이번 대회 3승 1무로 조 1위를 지키며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조직력과 수비 전환 능력이 탄탄하며 경기 후반 집중력도 돋보이면서 흔들림 없는 운영을 보여준다.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완성도 높은 패턴을 자주 만들며 중원 싸움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공격 템포도 빠르고 흐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상황에 따라 높은 점유율과 실용적인 전환을 모두 선택한다. 홈 혹은 중립지 환경에서도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이 큰 장점이다. 전체적인 경기력과 완성도에서 이번 조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카야 FC는 이번 대회 4패로 조 최하위를 기록하며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핀 리그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아시아 무대에서는 수비 조직력과 전환 대응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 분위기뿐 아니라 경기력 자체도 자신감이 떨어져 있으며 원정에서는 실책 빈도도 더 높아지는 편이다.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 빠르게 수습하지 못하고 전환 속도 역시 상대의 템포를 따라가기 어렵다. 역습 의지는 있지만 패턴이 단순하고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실질적인 위협은 제한적이다. 경기 전체를 통제하거나 흐름을 바꾸는 힘은 현재로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카야 FC가 반등 의지를 갖고 나오겠지만 경기 완성도와 조직력에서는 템피니스 로버스가 압도적으로 우위다. 로버스는 점유전환 세트피스 모든 흐름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실점 관리 능력도 매우 좋다. 카야는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고 역습마저 단조로워 위협을 만들기 쉽지 않다. 이번 경기는 경기 흐름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큰 구조다. 전체적인 밸런스와 리듬은 홈팀 템피니스 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른다.